식초는 식용 외에도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한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활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식초의 기능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여러 편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식초는요, 성질은 따뜻하고 맛이 시며 독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감정이 있어서 맥이 갑자기 확 풀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징괴와 단단한 적을 깨트린다라고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데요. 징괴는 주로 여성의 뭉친 생리혈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은 담적이라고 해서 이 명치 있는 부위가 답답하게 뭔가 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을 담적이라고 합니다. 심통과 인통을 먹게 하고 모든 물고기, 고기, 채소의 독을 풀어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전편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식초물에 발을 담그면요, 아주 좋은 효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식초물에 발을 담그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효과로는요, 발에 있는 여러 가지 균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작용이 만들어집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은요, 살균력이 있어서 발에 있는 여러 유해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어서 무좀이라든지 발톱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균 및 항박테리아 작용뿐만 아니라 보호 장벽을 형성해서요, 균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주는 작용도 가지고 있죠. 우리 피부는 약산성 환경을 좋아하고요, 피부 장벽이 아주 잘 유지되거든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야나 조교기에다가 물을 채운 뒤에요, 식초 한 컵을 넣고요, 한 10분에서 15분간 발을 담궈 두시면 되는데요. 이 과정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자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발냄새를 제거할 때 식초를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식초의 아세트산은 체액의 과도한 생성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모든 세균의 번식을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발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발냄새 제거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요, 물과 식초를 2:1 비율로 섞어진 뒤에 약 15분간 발을 담궈 주시면 좋습니다. 이외에도 발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녹차를 진하게 우린 물이나 모가잎, 모가 뿌리를 달인 물로 씻어도 발냄새를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선 비린내를 잡을 때도 식초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고기의 잡내를 제거할 때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 냄새나는 도마라든지 싱크대 하수구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식초를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식초 안에 있는 젖산과 말산은요, 각질을 제거해주고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굳은 살과 티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의 성분이 발에 흡수되게 되면요, 피부의 수분 함량을 증가시켜서 촉촉한 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컵을 넣고요, 15분 정도 느긋하게 발을 담가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발을 담그는 것 외에도요, 식초물 세안도 아주 좋은데요, 세수를 할 때 쓰는 세안 제품들이 있잖아요. 비누를 비롯해서 세정제들은요, 보통 다 알칼리 성분입니다. 깨끗하게 세정을 하기 위해서 알칼리성을 띠는 물질들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피부를 자극하고 약하게 할 수가 있어서 과도한 사용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안을 마무리하실 때 식초물로 세안을 하시게 되면요, 알칼리화된 피부를 건강한 pH로 만들어 주어서 윤기와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모낭충은 약산성 환경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모낭충을 없애는 데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야에 물을 가득 받으면 한 3리터 정도 되잖아요. 식초 약 한 15ml에서 20ml 정도를 넣으신 후에 그 물로 세안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마귀를 제거하는 데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마귀는 일반적으로 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피부 질환으로 보기 이전에 바이러스로 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번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마귀에 걸린 가족이 있다면요, 다른 가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사과 식초를 사용하시면 사마귀의 원인인 바이러스 사멸에 도움이 되고요, 사마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면봉에 식초를 묻혀가지고 사마귀에 직접 발라주시거나 한두 번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해주셔야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다음 식초 활용법은요, 발이 너무 가렵게 느껴지신다면 건조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발에 균들이 과하게 증식하여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균들을 억제할 수 있는 사과 식초와 따뜻한 물을 1:1 비율로 맞춰서 족욕을 하시게 되면 가려움 증상이 완화될 때까지 꾸준히 반복해 주시면 되겠죠. 비단 발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있으시다면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초물에 족욕이나 세안을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무좀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가 갈라졌다면 상처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양의 식초를 피부에 바로 바르게 되면요, 피부가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피부가 민감하거나 살결이 약하신 분들은요, 사전에 미리 팔 안쪽에 먼저 살짝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용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능이 많은 식초가 우리 몸에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고요,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효식초 안에는요, 우리 조개 같은 것에 들어있는 감칠맛을 내는 호박산과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구연산, 포도에 많이 들어있는 주소산 등을 포함하여서 60여 종 이상의 유기산들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유기산의 항산화 작용이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고요,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 혈관을 좁게 만들거나 두껍게 하는 동맥경화와 고혈압 등 혈관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 능력을 키워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식초의 구연산과 아미노산 성분이요, 체내 노폐물 배출과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가지고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 비만을 예방하고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줍니다. 신맛 때문에 입맛이 돌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먹고 싶은 욕망은 본인이 자제해야 하는 몫이겠죠. 세 번째로 체내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육류라든지 가공식품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의 체액이 점점 산성화된다고들 하잖아요. 우리의 체액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도 식초의 기능 중에 한 가지입니다. 식초의 pH는요, 산성이지만 우리 몸에서의 작용은요, 알카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식초는 알카리성 식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맛 나는 과일도 알카리성 식품인 거는 잘 알고 계시죠? 다음으로는 식초 속에 유기산이 숙취를 일으키는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해주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피로회복 및 식중독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젖산은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피로가 심한 경우에 몸에 쌓여서 근육통이라든지 관절통을 일으키는 피로 물질이 되는데요. 식초에 풍부한 유기산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에너지 소모를 돕고요, 피로 물질인 젖산과 활성산소를 직접적으로 제거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체내에 유해 금속이나 발암 물질을 흡착하여서 우리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기도 하고요, 항균 작용이 있어 가지고 음식 내에 있는 식중독 균이라든지 아니면 해로운 균들을 막아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능이 아주 다양한 식초를 먹는 거 말고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